남아있는 기간 수능 당일 직전까지 본인 스스로 계획해 놓은 어떤 그 학습 목표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소화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날의 긴장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성대 갈 만한 아이가 숭실대가 있고 숭실대 갈 만한 아이가 성대가 있고 이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이래저래 문과 학생들은 수능 끝날 때까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조금 더 어떤 전략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종로학원의 임성호 대표이사입니다. 국어가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인데 지금 점수가 언어와 매체에 속한 학생들이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1등급 차지하는 비율도 언어와 매체가 거의 한 80% 정도 학생이 차지할 정도로 어떤 선택 과목 간의 국어에서 불균형이 지금 커지고 있고 수학에서는 이제 문과, 이과 유분리 문제죠. 그래서 1등급 차지한 비율도 거의 한 90% 정도는 이과 학생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문과 학생들은 불과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분리가 조금 우려스럽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국어만 보더라도 상위권의 이과 학생들하고 재수생들이 지금 언어와 매체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순수 문과 학생들이 거의 한 70%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는데 합법과 작문 선택한 학생들이 국어 1등급에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추정치가 지금 한 20%가 채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럼 그만큼 문과 학생들이 국어에서도 뭔가 좀 불이익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 특히 수학에서는 미적분 기하 선택한 학생들보다 어떤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크게는 한 7점 정도 같은 100점을 맞고도 뒤처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문과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수시에서는 어쨌든 수능 최저를 예전 같으면은 충분히 확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서 뭐 논술 전형이라든지 교과 전형에 떨어지는 학생이 좀 많을 수가 있고 또 정시에 가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은 진입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표준 점수가 이과 수학에서 지금 모의고사 때처럼 한 뭐 6점이나 7점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이 중하위권 자연계열 학과 가는 것보다는 중상위권 문과 계열 인기학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문과 학생들이 사실 국어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과라든지 재수생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 합법과 작문의 점수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어에서 점수 확보가 좀 어렵다. 수학은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점수 확보가 대단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영어가 또 갑작스럽게 EBS 직접 연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지금 나왔죠. 모의고사가. 그러면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문과생의 평범한 일반 학생들은 점수 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남아있는 과목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죠. 사회탐구죠.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그 학습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비중을 조금 많이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문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제2외국어 과목을 가지고서 뭔가 사회를 못 봤을 경우에 대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2외국어 또한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상위권 학생들도 조금 뭔가 돌파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어쨌든 사회탐구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통합수능 첫 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교육청 모의고사 3번 하고 6월달,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2차례 모두 다 1등급 차지하는 비율이 6% 이하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9월달에는 5%까지도 지금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죠, 영어가. 어차피 국어하고 수학에서는 뭐 EBS 직접적인 어떤 간접 연계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변화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이미 지금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있어 왔었고, 다만 이제 영어에서 EBS의 직접 연계 자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금 난이도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크게 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어 과목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이지만은 가급적이면은 1, 2등급 안에 진입을 반드시 목표로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려고, 수시 등급을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비중이라든지 어떤 난이도를 섣부르게 좀 하향시키지 말고,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출제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만큼을 끝까지 조금 그 난이도를 맞추면서 학습을 하면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시험을 풀어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영어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과목으로 보여집니다. 부터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1교시부터 점심시간이라든지 마지막까지 이제는 맞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1교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국어 시험에 출제됐다라는 전제를 항상 좀 깔고서 어떤 어려운 거라든지 어떤 그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모의고사를 조금 많이 보는 것도 어떤 그 멘탈 관리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고3 수험생들은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1교시에 한두 문제가 본인이 좀 낯선 문제라든지 돌파하기 좀 어려운데 시간을 허비했을 경우에 사실 그날 시험 전체를 조금 잘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1교시에 어떤 그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조금 어렵게 출제됐던 부분이라든지 면밀하게 좀 끝까지 감각을 익히면서 조금 그 대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시의 대학은 원서를 6군데를 내는데 붙었다 하면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상향 지원했기 때문에. 내가 수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훨씬 더 미치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 만약에 떨어지면 사실은 조금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딜레마에는 빠지는데, 문제는 이제 금년도에 과목 간 난이도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4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험을 잘 봤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시에 가면은 과목별로 가중치라든지 비중이 다 다른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한두 과목에 집중 올인하는 어떤 그 공부 방법보다는 나름 좀 고르게, 그래서 끝까지 수능은 단 한 문제라도 더 맞추겠다라는 어떤 고른 과목에서 그런 어떤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했던 과목에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원하는 점수라든지 약간 기대 이상으로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국어를 아무리 잘 봐본들 수학을 못 이기는 구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은 같은 100점을 맞고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수학이 국어보다 18점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학 잘하는 학생을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본수능에서는 어느 과목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과목이고 경쟁력이 없는 과목을 특정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본인이 경쟁력 있는 과목을 잘 봤는데 그 과목이 쉽게 출제돼서 변별력이 없는 것들이 매년마다 발생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과목 간의 난이도 불규칙뿐만 아니라 선택 과목 간의 문제 어떤 그 난이도 불규칙이 동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통합수능 첫 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에게 자신 있는 과목 없는 과목을 이원화시켜서 남은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대 갈 만한 아이가 숭실대가 있고 숭실대 갈 만한 아이가 성대가 있고 이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요즘 점수 체제가 원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점수 조합이 원체 복잡하다 보니까 뭐 100분위 점수로 국어 수학 뭐 탐구 한 300점 만점 중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 10점을 손해를 보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생각보다 한 10점을 덕을 보고 또 대학을 들어가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조합의 어떤 그 체적의 퍼즐을 맞추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입시로 온 거죠. 자, 코로나 2년차 이제 수험생인데 정말 최근 2년간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험을 봤죠. 그리고 또 올해 또 통합수능 또 첫 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들도 좀 없잖아 있는데, 수시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뽑혀갈 거고, 또 정시에서도 점수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끝까지 시험을 잘 보시면은 정시에서 어떤 시험의 어떤 그 과목별 조합이라든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대학, 또 기대 이상으로 갈 곳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또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정시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안 됐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고,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금년도가 대학 가기는 대단히 쉬워진 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설사 못 봤다 하더라도 잘 어떤 점수의 조합을 잘 짜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곳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보는 몇 문제가 그대로 그 시험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